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추출물은 한 가지만 들어가는 소위 100% 단일 성분 에센스부터 0.1% 수십종 들어가는 에센스까지 함량별 차이점 먼지, 토너, 에센스, 클렌징 워터까지 물 제형 화장품들 하나씩 비교 분석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입니다. 작년 12월인가요? 잡지 인터뷰를 하면서 2019년의 대세는 단일 성분이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하반기 오니까 너무 다양하게 많아진 단일 성분 화장품이 있더라고요. 디렉터파이가 단일 성분 추출물을 추천한 이유는 화장품 다이어트를 위해서 토너에 추출물 하나, 크림에 하나 더 심플한 단계를 얘기한 건데 지금은 아예 하나의 카테고리화가 되면서 오히려 단계를 추가하는 그런 결과가 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원래의 취지와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먼저 최근 유행하고 있는 100% 추출물부터 딥하게 짚어보고 갈까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댓글 적어주신 거 요거를 모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오늘은 Q&A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정제수 자체가 90%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추출물 자체 단일 성분은 1%에서 많으면 10%까지 보통 평균은 5% 정도 들어갑니다. 프로판디올이나 펜틸렌 글라이콜, 방부제로 헥산디올이 쓰이기도 합니다. No, 기존에 우리가 화장품에서 보던 거는 페녹시에탄올, 파라벤, 방부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추출물에 주로 사용되는 방부 성분이 있습니다. 1, 2, 헥산다이올, 프로판다이올, 자몽종자 추출물 같은 거. 요런 게 주로 들어가서 개봉한 후에 1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부 기능이 다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전성분이 많은 다른 화장품보다 단일 성분이 더 뛰어나다는 건 아니다.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화장품의 본질이 진정, 속 보습 이렇게 생각하는 디파의 시각에서는 이게 단점이 될 수는 없다. 첫 번째는 원료의 원산지, 두 번째는 추출법. 이거는 이제 제품 자체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품 자체 외로 하나는 용기. 흔하게 우리도 이제 살 수 있는 용기입니다. 계약에 문제가 있어요. 원료, 특정 성분을 우리한테만 팔아라. 계약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못 파니까. 외적인 요인, 제품 자체 내적인 요인 두 가지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는 소품몰에서 브랜드로 넘어오면서 브랜드 자체 내에서 원료도 원산지도 좀 구분해 달라. 추출법은 이런 식으로 해달라. 배합은 이런 식으로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브랜드에서 만드는 추출물은 달라지긴 합니다. 단일 성분 화장품은 정제수, 추출물, 함습성, 보습성분, 방부기능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 토너, 워터 에센스의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단일 성분 화장품이 전성분이 많은 다른 물 제형의 화장품보다는 효과가 더 뛰어난 건 아니다. 더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단일 성분 화장품의 키워드는 진정, 속보습이다. 초초초초초민감 추천하는 성분 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민감 피부가 아니더라도 한 가지 제품으로 심플하게 나는 미니멀리스트로 쓰겠다 이런 분들은 추천템입니다. 중소기업 판매의 단일 성분 추출물 원에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단일 성분 화장품은 같은 방부 성분을 사용하고 있어서 사용 기한이라든지 유통 기한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 다 쓰시라. 단일 성분 화장품의 가격, 퀄리티 결정하는 요인은 원산지가 어디냐, 추출법이다. 이런 두 가지가 제대로 확인 가능하다면 원료 쇼핑몰에서 구입해도 되지만 원산지, 추출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차라리 화장품 브랜드에서 나오는 단일 성분 화장품을 사용하는 게 낫다. 물 제형인 애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순서대로 가볼 건데요. 먼저 요거 물의 종류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미네랄 워터냐 온천수냐 물입니다. 여기서 5% 정도의 추출물이 더해진 것이 바로 요러네 진정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워터 에센스 또는 물토, 물에다가 보습성분, 히알루론산, 베타인, 글리세린, 다수의 추출물 이렇게 섞여 들어가기도 합니다. 농축 에센스, 소위 말하는 앰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게 제형이 점도가 이게 좀 높아요. 농축 에센스는 물토에다가 오일이라든지 기능성 유효 성분, 나이아신, 아데노신, 펩타이드, 세라마이드 등등등 싹
팍 넣어서 올인원 개념의 에센스를 만든 거, 요거를 농축 에센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빈티지 싱글 익스트랙트 에센스는 120ml에 17만원대. 전성분은 녹차 추출물, 원산지가 제주, 도순다원, 100일 발효와 숙성, 24시간 추출. 잘 만든 제품은 맞습니다. 그러나 컨셉과 가격대가 너무 과하다. 기성 브랜드 가운데서 이 정도면 되게 합리적이다 해서 원산지 추출법 제가 보고 고른 제품이 있습니다. 티르티르 순 로즈마리 에센스. 로즈마리가 프랑스, 스페인, 튀니지, 모로코 이런 게 원산지가 많아요. 주목할 부분인데 원물이 제주산 로즈마리예요. 제가 제주 서트, 그러니까 에코 서트를 제주에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인증 기관이긴 해요. 취재 갔을 때 확인했을 때는 제주산의 원물 단가가 높기는 합니다. 제주 로즈마리가 특히나 그 알파피넨이라는 성분 함량이 다른데 유럽에 비해서 높았다는 거. 특히 항산화, 면역력 이쪽이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나와 있죠. 추출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고온에서 끓이면 빨리 끓여서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온 같은 경우에 20에서 20도에서 원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유지한 채로 추출을 한다.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화장솜 팩을 했어요. 이걸로 한 20분 정도를 붙이고 있었을 때 올록볼록 울퉁불퉁했던 피곤했을 때 나는 정도가 진정이 되는 후기가 있었고요. 향료를 안 썼잖아요. 이 향 자체의 원료의 향이 나오고요. 이제 약초 냄새가 많이 난다고 날 건데 저는 워낙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향료 들어가 있는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건 호불호의 문제다. 항염 진정 에센스다. 초초 민감 또 여드름 피부에 추천템. 9달 맑은 어성초 진정 에센스. 어성초 추출물 97에 카카오 추출물 베타인 글리세린 피부 장벽 보호 성분이거든요. 카보머를 넣어서 점도를 좀 더 높였다. 소듐 파이테이트까지 같이 들어가서 방부 성분을 부스팅 시킨 걸로 보이는 거죠. 오렌지 껍질 오일, 라벤더 오일을 넣어서 이거는 향을 좀 잡았어요. 훨씬 자연스럽다. 원물은 제주산 어성초. 제주산이 우리나라 국내 중에서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성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 또 퀘르시트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진정 효과가 뛰어나다. 임상 결과를 제가 봤더니 적외선을 쐈어요. 얼굴에. 이 제품을 바르고 나서는 4.84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 실험이 이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진정인데 클렌저에 있는 SLS 계면활성제를 일부러 24시간을 도포했더니 피부가 이렇게 붉어졌단 말이죠. 에센스를 발랐더니 이제 붉은기 진정 요런 효과가 있더라. 제가 해봤을 때 촉촉한 물토의 느낌이 확 나고 속은 바짝 건조한데 겉에는 붉어진다. 쿨링과 진정 효과는 되게 좋았고 민감한 수부지들의 굉장히 좋은 원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촉촉 진정 에센스. 홍조 피부, 민감한 건성 피부 추천. 민감 피부가 아니지만 유효 성분을 더 많이 넣은 화장품을 바르고 싶다 할 때는 올인원 안티에이징 에센스 같은 애가 있습니다. 바로 얘입니다. 제니하우스 트러플 워터 에센스. 사탕수수 추출물도 3% 들어갔는데 얘가 자연 각질 제거를 해주거든요. 카라키난 추출물, 흑효모 추출물, 블랙 트러플, 서양 송로 추출물이 발효와 사탕수수가 만나니까 각질 탈락을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해줄 수 있는 거죠. 미백 기능 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뭐 2%, 1,2헥산다이올 2%, 방부, 또 점도까지 미백 기능성 성분을 제대로 넣고 탄력 성분들이 부스팅을 해주는 그런 배합입니다. 오렌지 껍질 오일, 베르가모트 열매 오일 같은 거 해서 향이 좋아요. 티트리 오일, 당근씨 오일, 장미꽃 오일 이런 오일 성분이 들어가서 보시면 물방울 같이 뾰록뾰록한 애들이 있어요. 핵심이 블랙 트러플인데 이게 서양 송로가 항산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원물 자체가 7에서 10년 오래 걸리고 채취 가능 시기도 12월에서 3월. 인공 재배가 불가능해요. 자연 채취를 해와야 되는 거죠. 프랑스랑 이탈리 이런 등지에서. 흑효모, 그러니까 효모는 식물성 베타글루간 성분이 많다는 거예요. 베타글루간은 피부 지질과 유사한 성분이다라고 해서 수분력을 잘 피부에서 유지시켜준다. 지금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발효가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 72시간 오크통에서 두 가지 성분을 발효를 해서 워터 드립을 한 거죠. 48시간 동안. 제가 써봤을 때는 이거는 늦여름, 초가을 요때는 아무것도 안 바르고 요거만 써도 충분했어요. 오일이 들어가 있는 물 제형의 제품을 쓰실 때 눈가는 피해서 쓰세요. 따가울 수 있어요. 올인원 발효 에센스, 미백 주름 기능성 성분, 건성 피부 추천입니다. 어퓨, 삼뽕나무 잡티 앰플인데요. 삼뽕 추출물, 삼뽕나무 뿌리 추출물.
산뽕나무 잎 추출물. 메인 추출물이 72%에다가 정제수, 글리세린, 부틸렌 이런 게 보습 성분, 헥산다이올도 점도 조절, 방부 역할 해주는 거, 다이프로필렌 글라이콜은 점도 조절제 용제. 점도가 있는 거죠. 나이아신 아마이드 2% 기능성 성분을 딱 넣어서 얜 톤업이다. 뿌리는 항산화, 줄기는 미백. 잎은 영양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 추출법이 어떤가 보면은 콜드브루 공법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저온에서 120시간 동안 유효 성분 담을 수 있는 성분을 잘 추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 있는 여성들의 특징이 강대 부위에 기미와 잡티, 주근깨를 많이 보이고 있고 이 부위의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보면 잡티가 줄어들었다는 임상 결과가 나와 있고요. 제가 발라봤을 때는 다른 미백 에센스에 비해서는 좀 촉촉함을 더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미백 앰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얼굴을 바르지 마시고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는 게 좋아요. 닥토 하거나 클렌징 워터를 했다. 그럼 또 얘를 바로 바르고 크림 사용하시면 베스트 궁합이다. 산뽕 미백 에센스다. 산뽕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성 성분이 제대로 함유됐다. 물은 물인데 좀 다른 물. 세정 성분이 주성분이고 추출물은 진정작용에 어시스트를 해주는 거죠. 닥토와 클렌징 워터입니다. 시오리스, 필소 프레시 워터 이런 토너는 보기에는 다 똑같죠? 똑같은 물이고 닥토예요. 뭘로 알 수 있냐면 블랙버드 나무 껍질 추출물, 천연, 바하 요게 들어있어서 얘는 닥토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클렌징 워터가 유럽에서는 스킨 로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럽형 스킨 로션, 이제 리듀어의 리프레싱 타임 클렌징 워터인데요. 일반 클렌징 워터가 피지, 계면활성제라든지 실리콘 오일이라든지 지용성 메이크업을 지워준다면 이 미셸라 성분의 클렌징 워터는 무실리콘, 무피지인데도 지용성 메이크업 잘 지워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세정 성분은 폴리그리세릴 6, 카프릴레이트, 폴리그리세릴 10, 폴리리시놀리에이트 같은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고 미셸라 성분은 이제 친유기, 친수기로 나뉘어져 있어서 친유기는 지용성 메이크업 제품들의 성분을 녹여낸 다음에 친수기는 피부 장벽에 있는 수분 성분을 남겨놓는 거예요. 쿠션, 파운데이션 할 때 지웠다 발랐다 매일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2통 정도를 제가 썼었는데요. 화장솜으로 지워낸 다음에 물세험만 가볍게 해도 충분히 잘 지워졌던 클렌징 워터다. 립 틴트, 틴트형 블러셔 같은 거, 또 지속력갑의 파데 이런 거는 다 안 지워질 수 있어요. 그런 거 할 때는 클렌징 오일로 가야 되고 워터프루프인 선크림, 일상 메이크업의 촉촉 파데 요거는 괜찮았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향료도 없고 착향제가 없어서 초초초초초초초초 민감 아로마 오일에 반응해요 라고 특정 피부가 있는데 그런 피부도 괜찮은 성분 배합이다. 성분은 상, 보습도 상, 세정이 중상, 자극도 없음도 중상 정도 됩니다. 착한 미셸라 클렌징 워터다. 촉촉한 클렌징 워터. 모든 피부 적합, 초초초 민감 추천. 어린이 임산부도 추천. 민감한 분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단일 성분 에센스. 일반 피부인 분들은 유효 성분, 기능성 성분, 올인원 에센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제용 제품들을 핵심이 진정과 속보습이니까 바르는 방법 살펴볼게요. 닥토를 했을 때와 손으로 발랐을 때 보습도가 큰 차이가 없더라. 손으로 하면 심지어 보습도가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진정은 어떨까? 진정을 하려면 스킨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홈방 원단 화장솜과 순면 화장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적셔서 얼굴에 얹혀놓고 30초 지났을 때 체크 시에는 홈방 원단이 물을 확 올려준다. 피부에 3분쯤 지났을 때도 약간 높은 정도, 12분 정도 지났을 때 이때는 공기 중으로 수분이 좀 뺏기기 시작하는 시간이라 이제 떨어진 걸 볼 수 있는데 홈방 원단은 한 79 정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면 같은 경우에 63 정도로 떨어진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과 속건조가 고민이라고 했을 때는 면 화장솜으로 하는 것보다는 홈방 화장솜으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 면 소재로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브랜드의 크기가 큰 화장솜인데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 정도에는 적셔놔야 수분도 유지, 진정 효과가 유지가 좀 오래된다. 세안한 후에 충분히 적신 화장솜에 가볍게 닥토를 해줍니다. 쓸어주는 정도는 해주고 손에 살짝 덜어서 찹찹찹찹찹찹찹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누르듯이 이겹을 해주는 거죠. 마지막 홈방 원단에다가 적신 후에 얹혀 놓으세요. 15분 후에 제거. 삼겹이
혼합이 되면서 풀링, 진정, 속 건조함까지 좀 잡을 수 있고 보습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원산지와 추출법 뭐가 다른지 차이점 구조 이런 걸 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식약처에 제가 드렸던 요청사항 추출물 자체도 식약처 관리하에서 화장품처럼 관리해달라는 거 그리고 원산지 표기를 추출법 다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 빠밤.